그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인데 그리고 세 사람인데 자, 소위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H2K 발표인데요. 발표자료 혹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업데이트 이상하다는 듯 크게 쳐다보기만 하니 그곳에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놀랐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서비스 투자교류의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투자의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행사 시작에 앞서 3회 법칙이라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3명이 모이게 되면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회서비스 기업, 공공, 민간기업, 투자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행사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시 지금 개회를 시작으로 총 10개 팀의 IR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10개 팀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각각 5개씩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개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를 들으시고 관심 있는 기업의 테이블에 참석하셔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 혹은 협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진 촬영과 폐회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좀 일정을 조금 소폭 수정해서 아마 저희가 인사 말씀과 사업 소개 끝내고 IR 피칭 전에 간단하게 사진 촬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라는 이름으로 총 올해 5회에 걸쳐 매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기업들을 모시고 이런 투자교류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7월, 8월, 9월, 10월 진행될 투자교류회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 함께 해주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김민혜 사무관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담당하고 있는 김민혜 사무관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부는 지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투자 펀드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여기에 자리해 주신 분들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여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라는 것을 조명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투자 교류회가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고 저희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롯데펀드 통해서 14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회서비스 펀드를 만들었고, 아마 이 펀드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마중물 자금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함께 주최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상미 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 원장 조상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1회 또 사회서비스 혁신펀드 또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시작하는 정말 가슴 떨리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복지부 또 유동욱 팀장님, 김민혜 사무관님,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 가야벤처스 파트너스 이혁준 팀장님,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시는 모든 기업들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한국사회투자가 함께하는 제1회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생애 주기별, 상황별 주제를 가지고 총 5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또 VIP가 주재하신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요. 고도화라는 것은 이제 보편화, 또 사각지대 해소, 품질 향상, 그리고 복지 기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잘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계시는 소셜 미션과 또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 계시는 이러한 여러 훌륭한 기업들이 함께 해나가는 투자의 장, 또 민간협력 생태계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또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또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 고령화, 또 초저출산, 또 1인 가구, 신취약계층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제 생애 주기별 사회 서비스,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책 대전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사회 서비스 기업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사회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견인하여 온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모든 곳에서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더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또한 서비스 복지가 실현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우리 또 사회서비스 국민 그리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반짝이는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요. 중사원 사회서비스 한국사회투자 또 보건복지부 함께 협력하여 잘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조상미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행사 같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 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입니다. 저희 투자교류회는 앞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민간에서 대응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와 그리고 제품 그리고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 서비스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들을 투자자와 그리고 사업 제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 그리고 민간에서의 여러 사업 파트너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회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과 육성을 돕는 그런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난임, 임신, 출산, 유아동, 청소년까지의 서비스는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개인 레벨에 아니면 가정 내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많은 어떤 엄마나 아니면은 육아 담당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맘카페에 전전해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떤 민간에서의 고품질의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 10개의 이런 사회 서비스, 특히 이런 생애 초기 영역의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10분의 대표님들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의 성장에 지원이 가능할지 투자사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가 가능하실지 집중적으로 보아주시고 또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의 사회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주시고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우리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10개의 그 시장 개척의 선봉에 계시는 10개의 기업의 대표님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중앙사회서비스원 박유정 대리님 모시고 이번 사업의 취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박유정 대리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 내셔서 오늘 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그리고 한국사회투자가 이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의 사업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따끈따끈한 신생기업 먼저 소개드립니다.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작년 3월에 개원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입니다. 설립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지도사회서비스의 운영 지원이며 근거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의 전략체계이며 이러한 전략체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견인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의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 및 경영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 이러한 사회서비스 투자기반 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인 한국사회투자입니다. 올해 저희와 함께 사회서비스 엑셀러레이팅 사업인 소셜링크 아카데미 사업과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의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에 설립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의 추진 배경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 초고령화, 초저출산, 너무도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저희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필요성이 큰 반면에 실제 사회서비스 기업들을 위한 성장 견인 프로그램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회서비스 기업을 스케일업 해야 될까? 이는 사회서비스 기업이 성장해야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또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였다면 현재 사회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또 중산층 이상의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사회서비스 혁신 고도화의 추진 방향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과 같은 투자 교류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는 기업의 IR,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통한 네트워킹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본인 PR을 할 때 본인을 외모, 성향,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이 육각형 밸런스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투자 교류에도 정보 교류, IR, 기회 제공, 임팩트, 사회적 가치, 협력 이 모두를 다 잡을 수 있는 육각형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자 교류에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기업과 투자자, 유관기관 간의 만남의 장이며 오늘 첫 해 그 주제가 초기 생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사회서비스 기업을 주제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사회서비스 기업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다나CM, 싱즈, H2K, 이너프유, 자라나다, 휴브리스, 짝다구리, 스쿨버스, 이모티브, 해낸다 컴퍼니 10개 기업에서 와주셨고 많은 투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미래의 아기 유니콘 기원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 기업에게 많은 관심과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참석자분들과 본 행사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실 투자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유동욱 팀장님, 김민혜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조상미 원장님, 이대영 부장님, 이진성 과장님, 이재은 과장님, 김지한 주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인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 정지영 팀장님, 이수아 매니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하이 인베스트먼트 박기율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빅뱅 엔젤스 유지연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한태규 심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홍성기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패스트벤처스의 고윤지 심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다음은 가이아벤처 파트너스의 이혁준 수석심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대학교 오단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정책연구원의 정상훈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행복나눔재단의 박소담 매니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네, 또 현대예상에서 권오영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KB 손해보험에서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 기업들의 IR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매칭하는 돌봄 플러스를 운영하는 휴브리스 전창민 대표님 모시고 피칭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돌봄 플러스의 휴브리스 대표 전창민입니다. 네, 제가 왜 돌봄 플러스를 만들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4시에서 5시만 되면 전화를 하러 나가는 여성 직원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마침 데리러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남편과 또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늘 새벽에 밤에 물건을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데 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될까라는 게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뉴스도 그러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돌보미가 있어도 맞벌이 부부가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있었고요. 왜 그런지를 좀 보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는 151만 가구나 되지만 사실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구는 지금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약 95%가 제공받을 수 없고 5%만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외부 돌봄 서비스를 찾게 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외부 돌봄 서비스도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요. 인력 속에서 또는 아니면 이런 맘카페를 많이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맘카페 찾아보시는데
정보들도 다양하고요. 또 명확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찾다가 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바로 돌봄 플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와 같이 영유아들을 타겟으로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40대에서 60대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되게 만족스러운 평가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어떻게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체크했냐면 아이와 또는 엄마와 선생님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왔고요. 그 데이터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들을 리뷰를 확인하면서 그런 만족도를 높여서 저희가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매칭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칭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람이 매칭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 추천하면서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칭뿐만이 아니라 더 아이를 어떻게 길게 잘 케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매칭을 넘어서 아이들을 돌볼 때 육아일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또 아이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저희 그런 피드백들을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똑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함께 케어하는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서비스 이용료의 10%에 20%에 되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최근에 아이돌봄 바우처를 민간에게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복지 서비스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족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돌봄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 정책은 선진국을 보다시피 1.73명에서 2.0명을 갈 때까지도 1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 0.78명에서 2.1명까지 가려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될지도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저희의 주요 거래액과 매출을 좀 보시면 상반기 내 작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기업의 복지와 또 바우처 등을 통해서 매출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희 매칭률과 또 서비스 재구매율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쟁사는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사를 보고 있고요. 이미 유명하게 아시다시피 잘한다나 째까 교육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저희는 40대에서 60대 선생님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0세에서 4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가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건강 또는 아이가 아프지 않게 바로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 모델을 좀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이 업무 일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커머스로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단순히 매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머스랑 취미 레저, 유아교육, 헬스케어까지 아이 생애 주기에 맞는 전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유아 시장의 이해도가 높고 또 시니어 40대, 60대의 경험이 많은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 관리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까지 영유아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 돌봄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전창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읽기 학습 부진 아동들을 위한 소중한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H2K 홍창기 대표님 모시고 피칭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2K의 홍창기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술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학창 시절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창기야, 책 좀 읽어라.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책 많이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는 TV가 있었고 오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사실 책보다 더 재밌는 게 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책 읽기를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요즘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해력을 평가했을 때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또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바야흐로 챗 GPT의 시대잖아요. 이 거짓말을 양산하는 기계가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뭐 금방 끊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쭉 챗 GPT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개인이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할 능력이 뭐라고 한다면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을까? 우린 자연스럽게 읽기라는 활동을 합니다. 그냥 은연중에 읽고 있는데요. 이 읽기라는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투자라고 한다면 그 문자를 그대로 읽는 과정을 해독이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이해라는 과정이에요. 이렇듯 읽기에는 해독과 이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해독과 이해의 전 과정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즐거운 독서를 제공함으로써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독과 이해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해독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글을 읽는 것, 한글은 모든 교육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발견했던 문제는 교육의 격차의 시작점도 한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약 20%가 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들어가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체 교육으로 교육이 되는 만큼 잘 뒤처진 아이들, 20%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적으로 좀 한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공교육 외에 다른 옵션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어지겠죠. 이렇게 교육 격차가 누적된다는 걸 저희가 발견해서 가급적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이 해독의 과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개발한 소중 한글입니다. 소중 한글은 현재 46만 명의 부모님이 선택한 솔루션입니다. 소중 한글은 특별히 느린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닉스라는 교육법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마 파닉스로 자녀를 교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파닉스를 흥미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즉 게임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닉스와 게임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은 아이의 선호도와 취약점을 진단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 학습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든 비장애이든 난독증을 갖고 있는 아이든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간 특수교사 분의 얘기입니다. 1년간 교과과정을 따라서 한글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몇 개의 단어 정도만 읽던 아이가 소중 한글 활용 6개월 만에 한글을 다 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희 특수교사 김주영 선생님의 얘기고요. 난독증, 저건 좀 더 심한데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구현하시고 소중한 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좋은 평가들을 사실 좀 듣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캐리스에서 주관한 에듀테크 해커톤 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 수상하면서 공신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 밖에 저희가 그 재무적으로 거두고 있는 성과는 구매 전환율이 16.72%, 업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 한글 교육이라는 앱 분야에서 저희가 매출 1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200개에서 저희 솔루션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158% 정도 되고 올해 1분기 매출의 추이를 봤을 때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0억 정도로 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안에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되게 박 터지는 시장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게임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는 저희 인공지능 기술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자가 초반에 10문제를 풀었을 때 아직 풀지 않은 약 3만 개 문제의 정오답률을 약 85%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굳이 풀 필요 없는 문제는 바로 소거해낼 수 있고요. 아이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아이의 게임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죠. 해독을 이제 저희가 뽀겠으면 이제는 이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즐겁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독서라는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기에서도 인공지능 키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을 진단하고요. 아이의 선호도와 문해력 기반으로 동화책을 추천함으로써 아이가 지속적으로 책 읽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문해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3가지 마일스톤을 가지고 올해는 여러 출판사들을 컨택하면서 현재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디지털라이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걸 AI 기반으로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공동 창업자인 김우현 CTO는 모두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전작가 박사를 받았고요. 그 외에 저희 룸메이트였던 삼성전자 다니던 우리 AI 책임연구원 연구소장으로 모셔서 열심히 AI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즐겁게, 기술로 더 즐겁게 지금까지 주식회사 H2K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온오프라인 스마트 산후조리 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나CM의 윤진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산후조리 복합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다나CM 윤진환입니다. 안타까운 기사이긴 한데요. 요즘 종종 보고 있죠. 그 저출산이란 말이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저출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 가정, 특히 산모들의 어려움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계속 침체가 되고 있고 또 물가는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 분야의 사회적 약자들이 엄청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의 출산 약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난임,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외국인 가정, 그리고 주변에 그 병원이나 조리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도서산간 지역의 출산 가정들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리원들은 폐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산층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산후조리 그냥 애기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조리원 2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산후돌봄, 산후조리라는 거는 임신 때부터 출산 후부터 1년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을 산후조리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우리 산모님들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서비스도 많고 비용도 한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문화 그리고 모델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리고 문화센터 더불어 플랫폼과 함께해서 출산 후 1년 때까지 사회적 약자의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출산 가정들이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끝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플랫폼의 정의이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크게 B2G, B2B, B2C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B2G는 전문가 육성 사업 그리고 육아 지원 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B2B로서는 산후조리 복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B2C는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 클릭 하나 안으로도 0세부터 7세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여 명 이상의 의료인과 함께하고 있고 아주 많은 연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7세까지 혹은 9세까지 아이 돌봄의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7세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출산 후부터 1년 때까지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도 이미 다 만들어서 출판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역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나 산후 돌봄 분야에 그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산후조리 복합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퍼스트 스마일 산후조리원 복합센터 1호점입니다.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 1,000평 정도의 단독 6층 건물입니다. 강동 리즈 여성병원과 협력해서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산후조리 복합센터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동 리즈 여성병원은 현재 지금 신축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난임 전문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난임에 대한 어떤 조리 관리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의 더드림 여성병원과 협력을 해서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층, 5층, 6층, 7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조리원에 나가서도 출산 후 1년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모바일 클릭 하나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도 갖춰져 있고 현재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원격 진료 개념이 아니라 원격 관리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는 의료의 부분이고 산후조리 부분은 관리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인과 함께 이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좌측에 보시면 교육센터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VR 시스템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들의 산후관리를 저희가 원격적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0세부터 7세까지 저희가 저희 쪽으로 회원 가입만 된다고 하면 7세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 시흥 중앙여성병원과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하반기에 개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흥시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플러스 복합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 같고요. 12월 달에는 경기도 성남의 곽 여성병원과 함께 협력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천의 그린 여성 그리고 인천의 리아나이와 함께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광주광역시의 시장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시겠지만 공공의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 공공의료원이 광주에 설립이 되면 그 내에 산후조리 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생애주기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아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의료인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나 맞벌이 출산 가정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의료인이 항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저희가 공공과 함께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공급을 해주시는 서비스 제공자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년 전부터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현재 이제 동남아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이거는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적 영역에서 업무 협약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좀 찾고 있습니다. 매출입니다. 작년 한 개소 운영을 해서 27억의 매출 올렸고요. 올해는 두 개소 운영을 해서 50억 매출은 무난히 50억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명을 고용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면 2025년도에 150억에서 2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은 한 200명 정도, 80%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입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 창출은 한 600명 정도 예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기반의 조리원을 온라인과 같이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윤준환 대표님 발표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쿨버스 김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쿨버스 김현입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꿈꾸는 라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약 12만 대나 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있습니다. 또 택시가 24만 대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통학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학 차량에는 3명의 사용 주체가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통학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주도로 통학 차량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서는 통학 차량이 없으면 아이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을 잘 하시지만 통학 차량에 대한 관리, 소싱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통학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90% 이상 지입 기사님을 통해서 통학 차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은 통학 차량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지입 기사님을 찾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학 차량에 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통학 차량 자체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십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별도로 등하원 도우미도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학 차량 운행하는 운전기사님은 현재 평균 64세 기사님이 낡고 오래된 차량으로 생계를 위해서 한 개의 학원이 아닌 여러 학원을 뛰면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용역관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통학에 대한 안전과 친절을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무리인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세 주체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까운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교육시설에 꼭 보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등하원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라이딩은 꼭 필요한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황을 보면 홉스킵 드라이브와 줌과 같은 서비스는 미국에서 그 안전한 통학이라는 엄마들이 창업한 회사들인데요. 안전한 통학이란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스쿨버스와 공용업체들이 통학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공유하든 좌석을 공유하든 그 공유하는 형태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안착에는 조금 힘들어한 부분,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하시고 원장님은 신뢰도 있는 서비스와 평판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죠. 이 어떠한 만족도 공유하는 형태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라이드 플랫폼은 약 14만 개의 교육기관, 12만 대에 있는 차량, 그리고 통학이 필요한 학원과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맞춤형, 중개형,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통학 차량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주체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4가지 단계로서 통학차량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드앱이라는 모바일 서비스로 학원과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해결하고, 그리고 두 번째, 탑승자 상태 확인과 결제 시스템으로 안전과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저희가 확보된 학원 고객과 부모님을 바탕으로 외부 기사님과 연결하여 대규모 차량에 대한 규모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I나 취약계층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B2C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4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모든 통학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드 앱입니다. 현재 통학 차량을 운영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기사님들에게는 어떠한 도구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매번 번거롭게 한글 파일로 작업해서 노선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오픈하고 다시 부모님에 대한 그 요청 사항을 받고 또 기사님이 어디 계신지 전화로 확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도구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라이드 앱을 출시를 했고 모든 교육기관에 사용할 수도 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 관리 업무와 스케줄 관리, 구성원에 대한 근무와 비용 관리 등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의 탑승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운행이나 비용이나 정비, 방역 일지 등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두한 것들은 안전지수를 통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통학 차량 좀 빨리 갔다 오면 안 돼요?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누구나 급하게 요청할 수 있거나 누구나 번거롭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운항하게 된다면 안전지수 차원에서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 안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드 플랫폼 2023년 1월에 오픈해서요. 아직 이제 막 시작인 단계입니다. 현재 약 120개의 교육기관, 그리고 차량은 약 90대, 스케줄은 850개, 탑승지는 약 4,300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라이드 플랫폼은 앞으로는 자동화, 탑승자 상태 확인, 결제 시스템 이 3가지를 목표로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원장님은 실내에 계시고 차는 움직이고 부모님은 집 근처에 계시죠. 각기 세 주체가 다른 문제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원장님에게는 어떻게 통학 차량 운행을 하면 가장 많은 원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와 비슷한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학원들을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드가 생각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익 모델은 교육기관과 기사님을 연결하고 대규모 차량 플랫폼을 만든 다음엔 통학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밸류체인은 저희 라이드 플랫폼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동차 화분 꼬박꼬박 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저희가 약 한 4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40대의 차량으로서도 약 15%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통학 차량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 대당 20% 정도의 보험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통학 차량 각종의 충전, 정비와 같은 애프터마켓에 대한 통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만의 전기차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통학 차량에 대한 모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수익 모델이고, 이건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희생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기사님이 필요하시든 가게 주인이나 원장님이 필요하시든 기존 배달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근데 저희는 저희가 뭉치면 뭉칠수록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교육기관 원장님이나 부모님, 기사님 모두 행복한 플랫폼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관과 부모님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시간 내외 경로를 선택했을 때 최적의 차량과 기사님이 배차되어서 우리 아이들 혼자 태워도 특정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B2C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스쿨버스를 창업하고 왜 스쿨버스는 안전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차량 내 환경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왜 스쿨버스가 안전한지 기술적으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2023년도에는 라이드 교육기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약 27년까지는 전국 2만 대의 차량 250만 매 유저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IR 발표이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요청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는 2021년 초에 SK가스로부터 약 50억 별로의 3억 초기 투자 위치를 했고 현재는 기업가치 100억 약 15억의 투자금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스쿨버스는 김현, 여은영 세 아이의 엄마 아빠이자 부부인 부부가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약 43명의 인력이 있는데 저는 좀 나이든 아저씨지만 우리 전체 멤버들은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조직입니다. 이런 저와 우리 젊은 멤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주체의 문제를 진심으로 하나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6살, 만 5년 된 회사인데요. 나름대로 통학차량 운행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다 했습니다. 직접 통학차량 신차를 저희가 다 구매를 했고요. 기사님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교육하고 운행을 했습니다. IT 시스템까지 일괄 제공해서 통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현재 차량은 42대, 직원은 약 45명까지 성장했고 안전사고나 운행 펑크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도 많은 교육기관들이 셧다운을 했었는데도 나름대로 약 한 20% 정도의 아픔은 있었지만 원장님들과 십시일반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모든 고객들이 최소 계약이 1년에서 약 3년 단위로 장기 우량화 고객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70% 성장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라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차량 맞춤형 사업이 아닌 통학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라이드 앱을 통해서 조금 더 통학 차량 관리를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역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했습니다. 약 2020년도에 시작해서 약 4년 걸렸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통학 차량 관련된 것들은 규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관련된 법률적인 부서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교육기관은 교육부, 학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도로 위에서 차가 다니기 때문에 경찰청, 그리고 실무부처는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유관 부서들과 4년간 합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문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준 나름대로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스쿨버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 대표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번엔 AI 기반 영유아 맞춤형 발달 솔루션 원더베이비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라나다의 백지연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발달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자라나다의 백지연입니다. 아기 두뇌 발달에 황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기 두뇌의 80%가 형성되는 이 초기 3년은 두뇌 발달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두뇌 발달의 황금기는 발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달 장애는 영아 시기에 모르고 넘어갈 경우 유아기 그리고 성인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 위험의 전형적 특성은 만 2세 전후 영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료 효과는 90%나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평균 치료 시작 시점은 4.5세로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쳐 심각한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를 놓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기이다 보니까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크고 또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해도 소아정신과 진단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2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해도 치료 공급자의 부족으로 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대응 체계가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포함해서 모바일로 이 공백을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부모님이 직접 우리 아이의 발달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아이의 발달을 셀프 체크하고 또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큐레이션 받아서 스마트하게 케어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런칭한 지 10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산 육아의 인기의 부분 5위, 최고 매출 3위를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단기간 안의 결과로 정말로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저희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장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출산 아동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어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라나다를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그 차별성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허로 등록이 된 기술이고 AI 분석을 통해서 영유아 맞춤형 발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버티컬 플랫폼으로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시스템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 분석 케어 시스템입니다.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중요한 성장과 행동에 대한 발달 지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제는 표준성장 지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연동하여서 결과 지표를 함께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은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현재 잘 발달하고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AI 발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잘 발달하고 있는지, 그 다음 어떤 발달을 해야 되는지, 필요로 하는 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발달 과업에 따라서 놀이 프로그램과 발달 꿀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서 알려줍니다. 또한 발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큐레이션에서 제공되게 되는데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균형감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은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지, 양육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부모교육 트레이닝 시스템을 이루는 주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력되어진 우리 아이에 대한 데이터는 표준성장 데이터로 분석하여서 3회 연속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달 지원 의심 알림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기관에 직접 가서 치료를 하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좀 더 뎁스 있게 커스터마이징된 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다가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마켓은 영유아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거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실제 2007년 19조 원이었던 이 시장은 50조 원으로 거대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이 영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째까과거, 맘시터, 애기야가자, 놀이의발견 같은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영역인 발달관리 플랫폼이 현재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유아 발달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선두 기회가 주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우리와 유사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미권 위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키네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8년도 서비스를 런칭하고 2년 만에 208억 원의 시리즈 A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국내 육아 시장에 맞춰서 리워드 제도, 컨텐츠 커머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유아 부모가 우리의 솔루션을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B2B, B2C 그리고 커머스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수익 모델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무료 플랜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원더 베이비 플랜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원더 박스 플랜을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자의 니즈가 가장 강력한 자라나다 정식 버전으로 1년 이내 국내 대상자 중 10%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령별 제품 큐레이션 서비스까지 확장해 나가 2025년 글로벌 마켓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검증한 아동발달 전문 치료 지정 기관을 운영하며 이용자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들의 문제를 가장 이용자 중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팀이라고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기는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발달적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한 우리 자라나다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시의적절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백지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5개의 기업, 스타트업의 사회서비스 기업의 IR 피칭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1차로 관심 있는 기업들 테이블에 가셔서 좀 이야기 나누시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겠습니다. 20분이 지나면은 제가 다음 라운드 테이블을 안내 드릴 거고, 그래서 총 40분 동안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 후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피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 있는 기업 테이블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난임 셀프케어에 관련한 서비스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의 세계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대별 질환이라든지 단계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저희는 꾸준하게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는 제품 공급자와 고객들이 함께 저희 서비스 내에서 환경을 구축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을 해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심사 기반 다이어리, 그리고 경험 공유 커뮤니티, 그리고 컨텐츠들을 알려드리는 매거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품을 직접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스토어까지도 함께 제공하면서 공급자들과 고객들이 참여하는 환경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생애주기 고객들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관리가 필요한 난임 고객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런 난임 고객들은 난임 시술 전후의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난임 센터를 입소를 해서 난임 졸업, 이른바 이제 상과로 이동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데, 이런 난임 졸업하는 데 있어서 병원과 함께 단계별 처방과 관리들이 필요하게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병원 진료 후에도 고객들이 직접 임태기를 검사하거나 그리고 영양제를 섭취하고 처방받은 약을 섭취하거나 주사 투여를 하는 이런 관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록, 정보, 구매, 진단의 영역들을 꾸준하게 루프로 본인들이 관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걸 제일 잘 알게 된 게 제가 직접 난임 당사자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을 하고 난임센터를 다니면서 아내와 같이 센터 입소부터 졸업까지 한 번의 유산의 경험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임 고객들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난임 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25만 쌍의 난임 인구가 존재를 하고요. 평균 연령은 36.9세, 이고 결혼 인구의 14%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회에 들어가는 시술 비용이 366만 원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시도하는 횟수 6회 정도를 시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fem테크 시장 내에서도 이제 난임과 임신에 관련한 분야들이 가장 많은 주요 트렌드 분야로 저희 책정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 난임 치료 시장에 부합하는 800억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플랫폼에 구축해 두었던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 정보, 구매, 그리고 진단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는 난임 셀프케어 서비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 여성분들이 실제로 난임을 겪으면서 난임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임신 테스터 기록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임세기의 좌측과 우측이 T선과 C선이라는 것인데 두 줄이라고 무조건 임신이라고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진하기 정도를 비교하면서 이게 정상 착상이 되었는지 유산이 되었는지를 비교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이른바 피검사 수치, 피검 수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베타 HCG 호르몬 수치를 전달을 받으면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 이미지를 찍으시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머신러닝으로 그 피검사 수치를 예측해드리는 부분으로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얼마나 잘 섭취하시고 질정 타입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처방받은 주사들을 어떻게 내가 특정한 시간대에 잘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난임들이 조금씩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평가원이랑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통하면은 본인들이 처방받은 약이나 주사들을 특정 시간에 맞게 기록할 수 있는 알람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난임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유산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성공하셨던, 졸업하셨던 분들의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하실 텐데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커뮤니티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2.5만 명의 불가능한 사용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통해서는 기록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난임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를 15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들 중에 2.5%가 신규 구매 전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스토어
내부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점된 파트너사분들에게 제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판매 수수료 10%로 수취를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는 PB 제품을 판매를 해서 만드는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집중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금융상품과 병원 광고 수수료 베이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 정보, 구매, 진단 영역에서 플랫폼의 기존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이 난임 영역들을 관리하는 유일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PB 제품을 마련을 해서 난임센터부터 졸업까지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난임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착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 라인업까지 저희는 확장을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병원 시술 진료비의 30%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끔 난임 대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난임 카드라는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전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서 난자 정자 동결 보관 서비스라든지 재대열 보관 서비스, 이런 것들이 큰 비용이 들어가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카드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결제 시 혜택을 해드리는 부분들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록, 정보, 구매, 진단으로 이어지는 난임 셀프 케어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 각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추가를 해서 성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팀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서 다 같이 집중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난임을 겪어봤고 출산까지 해본 졸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잘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플랫폼 내에서 판매 수수료 나오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사업 전략들을 펼쳐가면서 영업이익을 증가해서 빠르게 BEP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록 데이터들의 고도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운영들에 집중을 하고, 투자 유치 이후에는 PB 상품들, 제일 처음은 임신 테스트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신규 채용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과 함께 국민행복카드 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저희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건소와 함께 난임 유산 바우처 쪽도 함께 정보 제공과 이제 카드 발급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단계 들어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색깔을 집어넣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난임 병원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해외에 있는 환자들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난임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한 올케어 서비스까지도 저희를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출생하는 인구 중에 8명 중 1명이 난임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조금 더 이 출생률들을 난임 부분 지원들을 해서 2%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달성하고자 하고요. 오늘 오신,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난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테니 많은 관심과 그리고 투자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혁 교수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워킹맘을 위한 유아 일정, 위치, 습관관리 앱 오후 1시를 개발한 해낸다 컴퍼니 강문영 대표님 피칭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워킹맘 자녀관리 플랫폼 오후 1시를 운영 중인 해낸다 컴퍼니 대표 강문영입니다. 오후 1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어떤 시간이실까요? 아마 커피 한 잔 들고 오후 시간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담배 피러 가시는 시간? 그런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오후 1시, 워킹맘인 저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간이자 연락 두절로 자녀를 잃어버렸던 시간입니다. 왼쪽은 일반 기업에 있는 워킹맘의 일정이고요. 오른쪽은 그 어린이의 일정입니다. 저의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아이의 일정을 케어하다 보니 엄마들은 항상 페인포인트의 허덕입니다. 그러다 보니 워킹맘의 3분의 1이 출산이나 초등의 입학으로 퇴사를 하곤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3분의 2들은 행복할까요? 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을 했고 또 실제 45%는 우울 의심 심리 상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이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야 돼서 업무 몰입이 깨지고, 또 아까 셔틀 말씀하셨잖아요. 셔틀이 없으면 학원을 못 보냅니다. 또 애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옆에 없어서 우리 애가 저런 행동을 하나? 하는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워킹맘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모든 아이들의 취약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 저학년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초등 고학년은 그레이 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는 초등 고학년을 타깃으로 이런 솔루션을 워킹맘이 저희가 직접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워킹맘이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성공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해낸다 컴퍼니의 존재 이유입니다. 워킹맘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관리 플랫폼 오한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관리입니다. 아이에게 일정 알림을 줘서 아이가 스스로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이 더 이상 아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치관리입니다. 아이의 위치를 추적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전화기가 꺼져서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았던 저의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된 기능입니다. 엄마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관리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매달 미션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미션을 체크업해 나가면서 누구보다 먼저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합니다. 특히 이 습관관리 같은 경우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이 도입이 되어 있으며 아이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능은 고도화를 통해서 더 즐겁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앱은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오한시 찾아봐 주시면 구동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3가지 기능 들으시면 아마 저 엄마가 되게 애를 빡빡하게 키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능이 바로 엄마의 편지입니다. 이 기능은 제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이 알림장에 매일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서 착안한 기능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매일 온라인상에서 짧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강하게 유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아이의 성장 기록이자 가족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저희 해낸다 컴퍼니는 오후 1시 앱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워킹맘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앱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출시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출시한 지 첫날에 앱 인기 차트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1년 이내에 앱 다운로드 10만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뉴스레터입니다. 아까 이순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마들은 보통 맘카페에서 정보를 획득하거든요. 엄마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맘카페 외에도 엄마들 간의 네트워킹 모임 그리고 공연입니다. 콘서트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거나 시설에 가 있는 오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이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 자녀 교육 정보들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실제 오픈율도 8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참여할 수 없는 오전에 이루어지는 공연들을 저희는 워킹맘을 위해서 주중 야간 혹은 주말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MVP 검증위에서 4월에 개최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오는 6월 30일에 제2회 맘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워킹맘들은 자녀 교육 니즈 외에도 자신의 네트워킹,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추후 이직에까지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워킹맘 시장이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어 타깃인 학군지 워킹맘을 시장으로 워킹맘 시장을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 1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 컨설팅입니다. 아까 자녀의 일정을 입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일정들이 결국 DB화되어서 저희가 갭 분석을 통해 AI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제 대치동에서는 학습 컨설팅을 회당 평균 45만 원 정도에 수요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연간 12회 제공하는 20만 원의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워킹맘 힐링 서비스입니다. 아까 워킹맘들이 우울 의심 심리 상태인 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힐링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인 성장을 통해 저희가 3년 이내에 해외 시장 진출까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헤렌다 컴퍼니는 예비 창업으로는 최초로 여성 창업 정진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소유했습니다. 저희 팀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기 유니콘입니다. 네. 워킹맘의 유리천장을 허물고 성공을 도우며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 헤렌다 컴퍼니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문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유아 영양관리 앱 이너프와 이유식 밀키트 이너프 박스 기반으로 영유아 맞춤 식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너프 유의 임승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너프유의 임승혁입니다. 네, 요즘은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맞춤 식단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성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굉장히 성장 발달이 빠르고 그래서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식단 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 하나로 아기의 식단 관리부터 영양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유식 밀키트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서비스 소개에 앞서 한 가지 사회적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 그리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대다수의 부모들이 육아를 처음 하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다 보니까 육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시간 부족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육아에 필요한 정보나 시간 부족이 이러한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아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기들의 이유식이나 식단을 구성할 때 영양소를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아기들의 식단이나 이유식 레시피 같은 정보들을 대부분 인터넷 검색이나 육아 관련 도서 그리고 맘카페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기에게 사실 모든 부모가 한창 성장 발달할 시기에 잘 먹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우리 아기에게 잘 먹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아기에게 잘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기 맞춤형 식단 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바일 영양관리 어플리케이션인 이너프, 쉽고 똑똑한 영양관리, 육아 필수 앱을 통해서 아기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석하고 식습관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맞춤 식단을 제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너프 박스와 이너프 밀키트는 이유식 밀키트입니다. 그래서 내 아기의 현재 취향과 식습관, 영양 상태를 분석해서 내 아기에게 맞는 맞춤 식단에 따라서 이유식 밀키트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모바일 영양관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이유식 밀키트 배송까지 이어지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건강한 식생활 관리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앱에 탑재되어 있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오늘 내가 우리 아기에게 먹인 모유부터 분유, 이유식, 간식, 영양제, 수면, 배변까지 아기의 섭취 데이터와 생체 데이터를 엄마 아빠가 기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그럼 우리 아기가 실제로 섭취한 12가지 영양소를 분석해서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아기의 식단을 분석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아기가 어떠한 재료를 많이 먹고 있고 적게 먹고 있는지 특정 재료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편식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오늘 그리고 또는 내일 우리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 메뉴를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판 중인 300종이 넘는 분유 제품 중에 우리 아기에게 꼭 맞는 분유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나 인터넷 검색을 할 필요 없이 저희 앱에서 2,800종이 넘는 이유식 레시피를 한 번에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별, 월별로 아기의 식단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브랜드의 이유식 밀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너프 박스는 월 정기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담 영양사가 배정이 돼서 내 아기의 현재 영양 상태와 취향, 식습관을 분석해서 내 아기에게만 맞는 맞춤 식단, 이번 주에 맞춤 식단을 구성하고 이번 주에 먹일 이유식 밀키트와 간식 세트가 정기 배송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너프 박스를 구독하시게 되면 정보 분석부터 그리고 식단 구성 그리고 이유식 밀키트까지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너프 밀키트는 고객이 원하는 특정 메뉴를 선별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 저희가 초기, 중기, 후기, 완료기 각 이유식 단계별로 총 120종의 메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단순히 주문을 하면 식품을 배송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식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식품을 섭취하는 개인, 아기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배송 이전에 아기의 영양 상태를 분석하고 성장 발달을 관리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 아기에게 맞는 메뉴와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실제 추천된 제품이 내 집 앞까지 배송되는 그래서 단순 식품 배송을 넘어서 결국 건강한 식생활 관리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재 앱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매달 수집하고 있는 영유아 섭취 데이터 건수는 한 달 기준으로 23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1,6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아기가 섭취하는 모유부터 분유, 이유식, 간식 영양제, 그리고 성장 발달 데이터, 취향과 같은 피드백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영양 상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향후에 챗봇의 형태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 이유식 밀키트, 저희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이 육아 부담을 절감시켰는가 저희가 실제 체험단 29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엄마들이 이유식을 조리하기까지 정보 검색부터 식단 작성, 식재료 준비, 레시피 검색, 이유식 조리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희가 아기의 영양 상태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식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간편하게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이유식 밀키트가 배송되고 15분 안에 이유식을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90분 이상의 육아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KPI 추세를 살펴보면 저희 이너프 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누적 5만 명의 아기들이 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았고 현재 MAU는 약 10,00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월 유저가 기록하는 월간 식단 데이터는 230만 건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선정하는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 우수 앱 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 밀키트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처음 런칭한 이래로 꾸준히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 판매 수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여행 상담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사 커머스몰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다른 육아 앱에도 현재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BM 로드맵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는 1단계로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서비스와 이유식 밀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다음 단계로는 가정에서 케어받던 아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B2B 단체급식 식단관리와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기의 영양관리와 성장발달 관리를 받게끔 하는 것이 2단계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의 전체 생애 주기 중에 가장 영양관리와 식단관리가 필요한 바로 영유아랑 그리고 그 다음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환자식 대상으로 저희가 영양관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의 이유식 밀키트가 사실 유동식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환자식, 유동식 중 밀키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총 12명의 팀원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MBA에 재학을 하고 있고 의공학 분야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6년간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CTO는 쿠팡과 여기어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하우스에 3명의 영양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은 실제로 보건소나 어린이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재직했던 영양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한 어린이 통합 콘텐츠 큐레이션 우따따를 운영하고 계시는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님 모시고 피칭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누르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따구리의 유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이미지 기억하는 분들 계실까요? 90년대쯤에 비디오 테이프 앞에 언제나 들어가 있었던 건전 비디오 시청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의 그 노출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을 사는 지금 어린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겪고 있을까요? 유아의 콘텐츠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동 청소년 중 2명 중 1명 이상이 연령 기준에 맞지 않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아 콘텐츠 시장은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해서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을 판매의 수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유해 콘텐츠의 검수는 오롯이 양육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양육자는 문제적 유아 콘텐츠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평균 30분 이상을 유해 콘텐츠를 검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아 콘텐츠 시장이 양육자, 즉 소비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화장품 살 땐 화해, 가구 살 때는 오늘의 집처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버티컬 플랫폼들, 그리고 또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아 콘텐츠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유아 콘텐츠는 그림책, 교재, 교구, 애니메이션, 뭐 다양한 장난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 땐 여전히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손품을 팔아가면서 맘카페도 가고 사람들한테 이게 괜찮은지도 물어보고 이러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아는 굉장히 개별 특성이 강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이라든지 발달은 아이들마다 상이하고요. 또 취향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는 유해 콘텐츠도 검수하랴, 아이들 맞춤으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양육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정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도 이런 시간을 줄여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현재 시장에 부재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은 소비자가 오롯이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 현재 고객의 어려움입니다. 저희 딱따구리는 2019년부터 그림책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였고요.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양육자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시장 구조에 대한 불만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 구조 혁신 가능성을 포착하였습니다. 저희 딱따구리는 양육자에게 유아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자에게 오롯이 전가되었던 유해 콘텐츠 검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 원대한 비전을 담은 우따따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유아 맞춤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우따따는요, 유아의 개별 특성을 바탕으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고 콘텐츠 구매에 필요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버티컬 플랫폼입니다. 먼저 저희는 양육자가 자녀를 위한 콘텐츠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이런 기준들을 모았습니다. 유아의 개별 특성 데이터, 그리고 유아의 인지 발달 세부 단계, 또 다양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를 분류하였더니 저희의 기준은 하나의 콘텐츠를 분류하는데 총 40개가 넘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검색한 이 기준들을 가지고요, 양육자가 유아의 발달 과정과 취향에 맞는 콘텐츠 큐레이션을 일일이 했던 것을 기술로 제공합니다. 유아의 발달 과정과 취향에 맞는 맞춤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 제품에 특화된 상세 검색 기능을 또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콘텐츠별로도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콘텐츠 선택에 중요한 대부분의 정보, 어떤 통합적인 정보를 단 하나의 상세 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상세 페이지 기능도 제공하며 유아의 콘텐츠 소비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PLF 검증을 위해서 총 3차례의 베타 서비스를 하였는데요. 주목하시면서 보실 만한 부분은 이 마지막 3차에 진행했던 베타 서비스입니다. 앞선 두 번의 베타는 저희 기존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콘텐츠 구매 전환율도 너무 높고 유료 서비스 전환율도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로 오픈 베타를 진행을 하였고요. 콘텐츠 만족도 7.6점, 콘텐츠 구매 전환율 57%로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유료 시장성 및 고객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추천 콘텐츠 구매 및 활용도가 77%, 또한 구매 소요 시간이 최대 6배까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서 편의성, 맞춤 추천 기능 및 콘텐츠의 퀄리티가 고객이 느끼는 핵심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5년간 시장에서 여러 번의 피벗을 하면서 검증된 이런 여러 핵심 역량들이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 큐레이션의 핵심 역량이 콘텐츠를 발굴하고 뛰어난 콘텐츠를 선별하고 또 이것을 편리하게 양육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춘 곳으로 이미 만여 건 이상의 누적된 콘텐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소비자 만족도 9.2점을 받았던 큐레이션 서비스를 알고리즘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어 향후에 어떤 인력과 기술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즈 시장은 현재 50조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직접 타겟 시장 역시 7.5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쟁 현황입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유아 콘텐츠 시장은 현재 직접 경쟁사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개인 데이터 기반 맞춤 추천 서비스라든지 상세 검색 및 큐레이션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일반 소비자와 기관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정기구독 서비스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광고와 수수료 등으로 콘텐츠 매출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1년간 베타 서비스로 B2C 정기구독과 B2G 서비스로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원대한 3개년 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는 향후 서비스 대상을 0세에서 최대 10세로 늘리고 그리고 또 자체 콘텐츠를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런칭 6개월 이내 BEP 달성하고 2026년까지 242억 원 매출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한 5년 정도 서비스를 운영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에 대한 충성 고객층이 확실히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 2천여 명 정도의 고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5만여 곳의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협력한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런칭 후에 이런 고객층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에 해당 서비스 모델로 피벗을 하고 법인 설립을 한 지 1년 미만의 굉장히 초기 서비스인데요. 3분기에 MVP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열심히 시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신생 기업으로 열심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딱따구리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기획, 개발, 디자인 경력을 갖춘 팀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저희 팀원 모두 저희 자사 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저희 서비스의 비전을 보고서 자발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기로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은 아동 ADHD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스타럭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모티브의 민정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타럭스가 아니고 스타러커스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 검사 한번 받아볼까? 혹은 아직 초기인데 꼭 약을 먹여야 될까? 저희는 모바일 게임을 기반으로 아동 ADHD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모티브의 민정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 증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아동 ADHD는 국내 한 36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성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는 최근 4년 동안 42%가 증가하였고요. 또 보호자들은 이런 진료기로 남기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연간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40여 명의 보호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앞에 세 문제들도 있었지만 약물 복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아시겠지만 성인들도 감기약을 일주일 먹는 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아동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니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모바일 게임과 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아동 ADHD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또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소수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가 현재는 여러 부분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타겟 유저는 아동 ADHD에 대한 증상자와 잠재적인 경계 대상자로 이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인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들의 인지구조를 모델링해서 유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정의하고 정량화해서 일반 범주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차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인지 모델링 기술은 원래 자율주행이나 운전자의 인지부하의 정량화 혹은 사용자의 인지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개발되는 기술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해당 업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앞선 파트에서도 이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이 게임부터 디자인, IP까지 전부 다 인하우스로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게임 회사 대표, CTO를 각각 섭외해서 다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서비스는 ADHD 진단까지는 아니고요. 스크리닝 해준 겁니다. 사실 부모들이 병원 가는 인원들이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알아도 못 가고 몰라서도 못 갑니다. 따라서 이 진단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스크리닝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병원을 가시면 의료기관이 아동들을 진단할 때 쓰이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이는 북민의 토바라는 툴을 많이 썼고요. CAT, CPT, 소위 저희가 IQ 검사를 알고 있는 웩슬러의 지능 검사를 기반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한 태스크를 저희가 따와가지고요. 게임과 융합하고 아동들이 게임을 수행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인지 모델링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일반 아동 그리고 ADHD 아동을 이원화시켜서 N번째 들어오는 친구가 어느 집단에 가까운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저희가 전달합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았고 현재 120명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지금 서울대병원과 계속 이 N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도 96%라는 건 예측력인데요. 일반 아동을 일반으로, ADHD를 예측하는 능력이 R스퀘어 값이 이제 96%가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보호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지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력이나 처리 속도, 억제력, 기억력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인지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 능력이고 이 실행 기능은 이 ADHD 아동들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실행 기능을 중심으로 인지 능력 강화할 수 있는 치료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헬스케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약처럼 복용하는 대신에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 과기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와 함께 만들었던 법무처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임상과 식약처 인증 인허가 그리고 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의 드라이빙 태스크와 이제 엠백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태스크는 굉장히 특별하다거나 유니크하게 쓰이는 것들은 아니고요. 인지 능력을 정량하거나 강화할 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쓰이는 태스크들입니다. 저희가 만든 태스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과제들이고요. 논문들이나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법들은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것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레벨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저희와 비슷한 형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엠백을 싱글 태스크로 한 번 하고 드라이빙 태스크를 한 번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친 멀티태스킹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멀티태스킹이 싱글 태스킹보다 수행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 간극을 채우는 게 이 친구의 훈련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순간 이 친구의 직접적으로 매저를 하고 관련된 최적화된 레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로 좀 만든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5가지 중에 맨 첫 번째는 부모가 하는 설문, 뒤에 있는 4가지는 아동이 하는 게임입니다. 밑에 있는 이 3가지가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직접적으로 실행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약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지만 약처럼 단발적으로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3개월씩, 6개월씩, 더 멀게는 연 단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동들이 사용성과 몰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냥 게임 같은데 왜 이게 인지 능력에 유효성이 있는 거지? 라는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쓴 부분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쓴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을 기반으로 다 이제 에비던스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성과 몰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국콘진원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 말에 12월 달에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한 번 다 사이클을 도는데 한 25분 정도가 이제 소요되고요. 끝나고 나서 나머지들은 다 이제 아동들의 평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이제 완성도의 추천 의향이 4점 이상, 그 다음에 완성도가 4.6인데 요거는 부모 설문을 따로 받은 거였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지금 국내에 얼마 전에 1월과 4월에 1호와 2호가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식약처 승인까지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완전히 게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없고, 이제 북미에서 이제 아키드 인디버렉스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그니핏은 이런 치료기기까지는 아니지만 유저를 300명 가지고 있는 뇌 훈련 전문 회사고, 저희와 함께 작년 4월부터 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저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치료기기 버전과 의사의 처방이 불필요한 헬스케어 버전을 이원화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운이 좋게도 올해 1월에 있었던 CES에서 헬스케어 부분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국내는 총 5곳의 병원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핀란드 헬싱키 병원과 임상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삼성화재나 특히 이제 김해시에 있는 지자체 쪽에 저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코그니핏과 협업, 그리고 핀란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EU 국가와 북미를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쪽은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한테 좀 먼저 연락이 와서 같이 해보자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90%의 잠재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약물과는 달리 독성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ADHD를 시작으로 지금 자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 우울증은 저희가 내년 이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년 반 정도 된 회사이고요. 현재 저를 포함해서 32명이서 열심히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GMP라는 이제 적합 인증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인증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었는데 PDF로 해서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검사 한번 받아볼까? 혹은 진단 전인데, 혹은 초기인데 꼭 약을 먹여야 될까? 저희 스타러커스가 보호자의 심적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10개 기업, 이번 5개 기업까지 해서 총 10개 기업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발표하신 5개 기업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유롭게 테이블에 참석하셔서 관련된 이야기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